안녕하세요. 9번째 취직편입니다. 대상은 미국 엔트리 개발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보고 쓸만한 게 있는지 한번 마지막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현재 시장. 요즘 이제 다시 보면은 레벨스타 FY 자, 여기를 보시면은 2021년도에 많아졌다가 이제 점점 구인 이직하는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이때가 팬데믹이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때 한번 줄었다가 엄청난 큰 웨이브가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때 너무 많이 하이어링 된 그런 사람들 줄이고, 그리고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레벨스타 FI에 보면은 자기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샘플을 잠깐 보자면은 36분 전, 4시간 전, 4시간 전, 이 사람들은 이제 잡 오퍼를 받고 내고 같은 경우도 끝낸 상황에서 이제 자기 오퍼를 이렇게 공유해 주는데, 여기는 거의 이제 취직 잡 찾는 거의 마지막 단계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아마 여기에 대신해서 샐러리 네고시에이션을 해주는데, 만약에 잡 오퍼가 왔다, 근데 내가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다른 오퍼가 있다, 근데 나는 그런 걸 잘 못한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을 세션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비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0불, 800불, 1000불, 이제 자기 오퍼마다 다른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오퍼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대기업, 중소기업이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거 예전에 엔젤리스트라는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스타트업 잡인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봐도 스타트업 잡 같은 거 올라오면 그걸 볼 수가 있다. 뭐 신기한 게 여기 제 이메일 주소가 뜨면서 사인인 하라고 나오는데, 방송에서는 신기하게 필터가 되네요. 엔젤리스트도 파인드 잡 뉴욕 이렇게 보면은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얼마를 주는지를 이렇게 명시를 해야 돼요. 뉴욕은 이 정도 주는 것 같고, 시애틀 한번 보면은 클라우드 베이스 AI 솔루션 이렇게, 메트로폴리스, 그건 어디서 로고를 봤는데 뭐 하는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렉스, 이것도 봤었는데 인터뷰를 되게 좀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하고, 스케일 AI 들어봤어요. 뭐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어디 회사에서는 누군가를 뽑고 있고,
이제 보통 유학생인 경우는 비자 스폰서가 중요할 텐데 OPT인 경우거나 여기 보면은 여긴 이제 H1B 데이터 이렇게 보면은 H1B를 지원해준 회사들을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웹사이트가 뜨는데 이제 자기 지역 근처를 찾아서 어느 회사가 H1B를 지원해 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 이 웹사이트도 정확히 보면은 H1B 데이터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H1B 인플로이어 데이터 헙 엑셀을 다운받아서 그냥 다시 엑셀 다운받은 자료를 재가공해서 웹사이트처럼 보기 편하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사이드 프로젝트인 것 같네요. 다시 현재 시장은 그런 오버하이어링 된 거를 해소하는 단계와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로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라서 인터뷰가 잘린 사람들도 많으니까 회사 구직자 인 상황이에요. 지금 2025 언제는 구직자가 갑이었는 시장이었냐면은 코로나 때 그때는 회사보다 구직자 이때는 막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는 줄 안 나가니까 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회사들이 스케일을 해야 되는데 개발자들은 또 리모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개발자를 많이 뽑으려고 하니까 구직자가 갑인 시작이었고 그때 이직도 많이 하고 그때 하이어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그런 게 좀 해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이때 빅테크 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다시 마켓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때 하이어링 된 사람들이 많이 오버 하이어링 돼가지고 그러면은 엔트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2023, 4, 5 이때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와 정말 못 읽겠는데 어, 1, 레주메부터 생각보다 레주메를 자기가 쓰고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무작위로 지원하는데 레주메 해서 무작위 지원? 저는 혼자 하고 무작위 지원하는 게 승률이 매우 낮을 것이다. 물론 본인이 레주메를 엄청 잘 썼다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적겠죠. 100명이 있으면은 한 대부분 90명은 레주메 쓴 다음에 선배나 아니면 업계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심지어 오픈챗에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리뷰를 받고 검토를 받고 또 검토를 테크업계 사람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 그리고 HR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레주메 리뷰를 꼭 받고 고쳐야 돼요. 제 예를 들면은 저도 엔트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혼자 쓰고 제가 지원했는데 연락이 안 왔는데 아는 선배랑 영어 잘하는 사람이랑 HR 다니는 분한테 레주메 보여주고 리뷰 받고 레주메 두 번째 버전으로 지원하니까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이 업데이트된 레주메가 되게 연락을 잘 그거죠.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는 포장도 잘 해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눈길이 가니까. 두 번째 링크드인으로 자기가 했던 거 솔직히 별거 없겠죠. 졸업한 학교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그리고 뭐 학생 때니까 코스북 뭐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들었다 그럼 그런 거라도 짜르륵 날라하고, 그리고 링크드인에서 레주메를 리크루터한테 콜드메일 보내고, 저기 방금 보여준 여기 나오는 회사들 다니는 사람들 리치아웃 해가지고 콜드메일 거기도 보내서 레퍼럴 해줄 수 있냐. 근데 이렇게 콜드메일로 간 레퍼럴은 의미가 없지만, 어, 여기 5%보다 한 15%? 가장 좋은 거는 그거 레퍼럴 받기. 레퍼럴 받기. 근데 레퍼럴을 같이 같이 학교에서라도 알고 지냈다. 지낸 지인. 근데 현실적으로 대학교만 졸업할 입장이라면은 학교에서 알고 지냈던 지인 레퍼럴이나 같이 수업 들었던 사람, 그 레퍼럴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업계 사람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미 졸업을 했고 구직 된 지가 조금 지났으면은 이런데 막 밀업 테크 밀업 이런 거 있고, 그 컨퍼런스 이런 것도 가고. 근데 확률은 낮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레퍼럴 받으면 좋고, 그러면은 4. 대기업 다 지원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리고 집 근처 회사들. 제가 집 근처라고 말하는 거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부분 서부 아니면 동부잖아요. 뭐 중부도 있고. 근데 그 외에 약간 시골에 살거나 소도시, 여기 이런 데도 잘 찾아보면은 회사가 없진 않아요. 어딘가에선 뭐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을 테니까 그런 데라도 지원해서, 여기를 못 들어가면은 여기라도 가야 된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왜? LLM이 많이 바꿔놨어요. 지금 LLM이 활발하게 나오기 전에 테크 인터뷰는 간단하게 리트 코드, 시스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HR,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LLM 때문에 이렇게 많이 뽑을 필요도 없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뭐 제가 전에 말했지만 3명 뽑을 거 1명만 뽑으면 된다. 그러면은 잠깐 끊겼는데, 3명? 3명 뽑을 3명 뽑을 걸 3명만 뽑을 걸 1명만 뽑아도 된다면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겠죠. 이게 자꾸 끊겨서 다시 멈췄었는데, 어 만약에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 후
예를 들어서 2025에 자꾸 끊겨서 화나는데, 졸업 후 여기 시점에서 내가 갈 수 있는 회사는 되게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작년에 같은 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대기업을 많이 갔다, 뭐 중소기업을 갔다, 아니면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자기 정말 화가 나네요. 오, 타이핑을 하기가 좀 빡센데, 내가 2025다, 여기 졸업생이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2024 졸업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전 졸업생들이 대기업을, 중소기업을 갔으면은 나도 한국을 갔으면 한국 취업. 이제 이건 본인 그 선호도에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미국에 남아보려고 노력하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한국으로 취업을 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국 취업. 저 주변 경우에 보면은 대기업 학교가 한국 사람들이 많진 않은데, 대기업 가끔 가고, 중소기업 가고, 아니면은 대학원을, 아니면 한국 돌아가서 대기업, 이런 식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갈 수 있는지는 졸업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졸업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학교도 작고, 학교도 시골이고, 그런 경우에 아는 인맥도 없게 된다면은 간혹 대도시로 바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돈이 좀 들긴 하는데, 가서 사람도 만나고 거기 회사도 신기한 게, 그 레주메에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있으면은 좀 더 연락이 잘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켈리에 살진 않는데, 아는 켈리 사는 사람 집 주소로 해놓고 인터뷰 볼 때는 그냥 거기 가가지고 인터뷰 보고, 그런 식으로. 단점은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러 왔다 갔다 하면은 돈이나 숙박을 제공해 줬는데, 그런 거 받을 수 없다는 단점 정도? 그러면은 뭐 말했었냐? 다시 그거를 보면은, 1. 레주메, 2. 링크드인, 3. 레퍼럴, 4. 대기업, 중소기업, 집 근처 지원하기. 저 기준으로 1. 내가 지금 사는 도시에서 취직을 안 할 거다. 혹은 이사가도 상관없다. 이 경우가 먼저 살고 있는 도시, 소도시인 경우 옵션이 되게 적어요. 살고 있는 도시가 빅텍 기업 많다, 옵션이 위에보다 크죠. 근데 만약 어중간하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제 기준에는 1500군데 지원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한 이제 250군데?
여기는 이제 뭐 100에서 150군데. 이 정도 지원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오프닝이 되어 있는 회사들을 웬만하면 다 지원한다. 그래서 목표를 한 300군데 지원하는 걸 목표로. 그리고 5번이 어디 왜 안 보이지? 내가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나의 레드라인. 레드라인은 이게 나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잘 된 시나리오, 가장 망한 시나리오. 여기를 잘 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잘 된 시나리오와 가장 망한 시나리오인데 오퍼가 왔는데 나의 메타인지에 기반한 자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 만약에 오퍼가 중소기업에서 왔어. 중소기업에서 뭐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한번 살짝 중소기업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왔다고 해볼게요. 중소기업에서 7만 불이 왔어. 그럼 내가 이거를 잡아야 하냐? 아니면은 다시 그 취직 시장에 돌아가야 되냐? 이거 되게 고민이 되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좀만 더 잘하면은 대기업 뭐 9만 불이 오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것도 없어지고 대기업도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거겠죠. 그러면 오케이 9만 불. 근데 아니다. 근데 내 자신이 여긴데 내가 여기도 받았고 여기도 받았다. 이러면은 9만 불 너무 쉽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여기다. 그런데 9만 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시나리오도 미리미리 생각을 잘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오퍼를 요즘 2, 3일, 길어봤자 일주일도 잘 안 줘요. 오퍼를 줬는데 안 받아? 그럼 다음 사람 갈 사람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그걸 준비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 망했어요. 그래서 아무 시나리오가 없어. 그러면은 뭘 할 건지. 이럴 때는 학교에 연구실 발런티어 하는 거 있고, 대학원 준비 아니면은 귀국,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타임라인 안에서 해야 된다. OPT인 경우. 그리고 나서는 실질적인 준비 과정은 하루가 24시간인데 8시간 자고, 그러면은 16시간 남죠. 그러면 16시간에서 밥 먹고 생활하고 이런 거 빼면 6시간 빼면은 그래도 10시간 남을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빼고. 그럼 10시간 중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 욕심만큼 10시간 다 해도 되고, 10시간 리트 코드 풀고 시스템 디자인 공부하고, 뭐 리트 코드 진짜 많이 풀어봤자 3시간 시스템 디자인, 요즘은 주니어 레벨도 보니까 그래도 2시간 공부하고, 개인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하면은 8시간. 그리고 인터뷰 연습, 듣기, 말하기, 그리고 인터뷰 연습하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라도 또 말할 때는 되게 다르고, 내가 TA나 RA 하면서 누구한테 설명을 잘하고 이러면은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걸 평소에 안 했더라면은 인터뷰 때 해야 되는 인터뷰 스킬이
스킬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포를 좀 하자면은 인터뷰 영어, 인터뷰 문제, 인터뷰 때 나 자신이랑 회사 실제 영어, 회사에서 이거는 완전 달라요. 인터뷰 때는 정말 엄청 빠삭해 보이고 문제도 엄청 빨리빨리 풀고 뭔가 영어도 잘하고 솔루션도 잘해야 되는데 회사 다니면은 진짜 하루에 10분도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미팅 들어가서 말 안 하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뭐 좋다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그냥 모니터 보고 내 문제 내가 할 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그렇게 샤프하진 않고 웬만하면 디버깅, 테스트, 코드 짜기 그리고 말 안 하니까 완전 다른데 인터뷰 볼 때는 물론 코드 짜고 디버깅하고 뭐 그래야겠지만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내 생각을 전부 말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만한 링크는 따로 올려두겠는데 이 전체 과정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링크드인으로 연락하는 거, 레주메 도움 받는 것도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내 생각, 내 어떤 과정에 생각을 걸치면서 짜는지 그런 것도 말해야 되고 시스템 디자인도 이제 시스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디자인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눠지는데 그런 거를 정확히 알고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